지난주에 소풍 잘 다녀오셨어요? 네. 근데 유튜브를 이제 떠서 보니까 다 낯선 사람이어서 내가 혼자 그랬어. 공부하는 사람 따로 있고 소풍 가는 사람 따로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다 모르겠더라고. 옷을 바꿔서 뒤에까지 살짝 보셔야 되냐 안 보시는 게. 그래? 아니, 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소풍 가는 사람이고 공부하는 사람 따로 있나? 이제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선종사는 이제 작년에 굉장히 그 10강을 해서 그 책 내용을 요약해 가면서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보시면 좀 될 거고, 이번에는 이제 그것을 위한 좀 봐야 될 이런 책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나는 쉽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번 강의가 또 더 어렵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대. 비위를 못 맞추겠어. 그래서 이제 하고, 딱히 이제 어디 시간은 이제 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 송광사를 이렇게 여러분이 다니시고, 정작 송광사에 살고 있는 이 스님들도 그렇고, 적어도, 그 구산 스님 이렇게 이제 계실 때, 우리가 이제 구산 스님 마지막 계시는데 83년도에 1년을 행자 생활하면서 뵀는데, 그것을 본 세대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 사람들이. 전혀 몰라. 옛날에, 불과 30년, 40년 전이 어쨌는지를 전혀 이렇게 모르고, 그렇다고 누가 일일이 이제 얘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항상 좀 이제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송광사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이번하고 다음 시간, 그래서 이제 우리 총무 스님이 좀 한 강의 좀 더 어떻게 좀 양해를 좀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1시간을 더 이제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2시간에 걸쳐서 할 거고,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올 4월에 이제 나왔던 이 책인데, 그래서 이거에 마침 이제 파일이 있어서 이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이제 갑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것이 내가 이제 실제 내 몸이 있는 것이죠. 그 공간과 또 나의 주변 사람들, 가깝게는 부모, 형제부터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내가 사는 공간을 어떻게 대하고 또 내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는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한 번이라도 노력을 해봤을까, 이런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깊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건데, 제가 이제 29살 때 미시마 육교 금각사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 좋아하는 분은 꼭 한번 보세요. 금각사라는 소설인데, 교토에 실제 금각사가 있죠. 세계적인 관광 명소고 그래요. 그 소설을 봤는데, 그것은 이제 실제 이제 금각사의 방화 사건을 가지고 미시마 육교가 이제 썼지요. 자기 아버지가 스님인 어린 꼬맹이가 그 금각사 주지 스님이 이 스님의 도반이었어.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제 부탁을 해. 그럼 상당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금각사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 이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 이 모든 것의 총체적인 이미지는 금각사인 거예요. 그렇게 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금각사에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또래가 있겠어요. 누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절에서 이제 커 가면서 매일 아침 눈 뜨면 보고,
뭐 잠자기 전에도 보고 항상 보이는 게 그 법당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어떤 그 어린애가 갖는 말하자면 고독이랄까?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는 뭐 스물이 왔으니까 그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역시 고독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런 때 얼마나 친구나 이렇게 얼마나 좋은 때잖아요. 그때가. 그렇거든. 그런데 이제 금각사는 그래가지고 그 애가 거기 있다가 살다가 나중에 금각사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그러면서 그 금각사에다 이제 불을 질러 방화를 해. 그것을 이제 소설을 쓴 건데 너무너무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그 여행지에서나 일본 사람들을 만나서 그 금각사 얘기를 하면 나이 든 사람들은 아는 그 소설을 아는데 역시 젊은 사람들은 일본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그럼 몰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항상 대웅전이나 우리 도량이나 스님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항상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로망이 하나 있었어. 뭐냐면 야, 나도 송광사를 주제로 해서 정말 아름다운 소설을 하나 이렇게 쓰고 싶은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선방에 있을 때는 대웅전에 그 지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여기서 송광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뭘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했었어요. 도량에 있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되니까, 뭐랄까, 뜻하지 않게, 이제 송광사, 여기 이제 있잖아요. 현호 스님 송광사 제8차 중창불사기, 송광사 대웅보전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제 은사 스님이 그때 이제 그 불사를 시작하시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법연사 주지할 때, 그때 이제 동대 대학원에서 좀 학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좀 자료들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지금 송광사보 있는데 옛날에는 불이래 보였어요. 그게 창간호부터서 90년도까지 10년치가 이제 합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마침 문화재 전문이었던 신영훈 선생님이 불일의 보에 46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어. 이건 반드시 한번 살릴 수 있겠는데, 이제 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있으면서, 그냥 이제 순수한 마음이죠. 이제 스승인 은사 스님의 그 공로를 이렇게 길이 남겨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 그 다음에 송광사라는 800년 역사 중에서 1980년대라는 그 10년, 그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그것을 뭐냐면 800년 역사에서 1980년대라는 10년에 우리 건강검진하면 CT 찍잖아요. 근육을 찍는 것은 이제 MRI고 거기 뼈는 CT고 이래. 그래서 내가 10년에 CT 한 장을 만든다 생각하고 이제 이것을 구상을 해서 쓰기 시작하고, 이 근거는 불일에 보이는 이야기를 이제 쭉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보경 스님 손바닥 소설 이렇게 해서 또 내 소회를 좀 쓰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엮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계속 주의했던 게 너무 아무리 은사 스님이지만 현호 스님 이야기가 너무 많이 차지하거나 이러면 또 재미없잖아요. 최대한 그 톤을 죽이려고 해서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하고, 또 이야기를 내가 쓰지만은 너무 내 사감처럼 비춰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최대한 배제하려고. 그래서 이 원래 책 썼던 것보다도 이제
거기는 더 많은 얘기가 있죠. 근데 하면서 좀 과감하게 좀 걷어냈어, 줄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책 보고는. 아니, 그 현호 스님 이야기인데, 정작 현호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 그러면 됐다고. 그래서, 그래서 80년 이야기, 송광사의 이야기, 또 그러면서 결국 이것은 누군가가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이 그 아름답게 책 한 권을 만들어가는 그 글을 써가는 그 행복하고 그 들뜬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즐거움으로 이렇게 쓰는 거고, 또 10년이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송강사 1900년대 초의 사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니까 사진으로 그럼 100년 동안의 사진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조 스님부터서 이렇게 쭉 하니까 800년 역사를 그대로 쓸 수 있어.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선시대도 있고 다 하잖아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진으로 해서 그 스님들을 넣고, 또 근현대의 송광사 스님들의 이렇게 사진 고루고루. 그리고 중창불사를 하고, 또 그 불사하는데 거기 시주하고 했던 이제 그 은사 스님의 그 신도들 있잖아요. 시주자들, 불산. 뜻깊은 분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넣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한 권에 그 현호 스님의 그 일생의 이런 그 펠린들을 좀 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주 그 다층적으로 이렇게 이었고, 또,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은 박물관에 있는 이런 자료들, 또 달력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유심히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계속 차곡차곡. 그래서 전체 사진이 이게 260컷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하고, 좋은 작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보를 찍었던 유동영 씨하고 지금은 그 안홍범 씨, 그 두 작가의 사진이 있고, 또 덜 어떤 것은 인터넷에서 좀 찾고, 급한 것은 내가 좀 찍고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것을 출판사를 3군데를 거기 옮겨 다니면서 했어요. 왜냐면 나는 글은 쓰지만은 디자인은 못 하잖아요. 편집. 그래서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못 맡기겠더라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얘기했는데 너무 비싸. 사진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게 지금 650페이지. 원래 내가 처음 생각할 때 한 맥시멈 700페이지 아주 그냥 화끈하게 한 번 쓴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거든. 내가 700페이지 쓴다. 이렇게 생각했어. 지금 이게 650페이지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 사진을 내가 다 모으고 또 디자인 있잖아요. 안 치는 거. 어떤 것은 전면에 뭐하고 이런 거. 그것도 제가 다 안 치고. 참.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있는 재주 없는 재주 다 해서 한 것은 내가 송광사라는 도랑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 앞전에 이 앞 세대에 누가 써놓은 것은 없지만 앞으로 그 세대를 달리하면서 이것을 보고 또 누군가가 말하자면 다음 어떤 시대 때 또 이런 것을 수고하면 기록이 이렇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마음, 또 나는 송광사에 출가할 때 주민등록증하고 10원짜리 두 개 있어. 그래서 밤 막차를 타고 아래 정류소에 2월 달에 도착했는데 배가 고파서 그 아래 그 정류장에 불이 켜져 있어. 그래서 해보니까 20원밖에 없어. 빵이라도 마지막 하나 사 먹고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빵도 못 사 먹고 올라와서 했는데, 이날까지 지금 와서 이제 누리고 이렇게 사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내가 무슨
절에서, 집에서 뭐 땅 팔아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도량에서 입은 그런 은혜에 조금이라도 그 보답해 드리고 싶은 이제 이런 마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책은 송광사 제8차 중창불사, 그 중에서도 불사의 핵심인 대웅보정 건립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고찰되는 불사의 이념과 승가 생활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송광사는 보조국사 이래 조선 근현대에 일어난 800년 산문의 역사를 지닌 곳이다. 따라서 그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게 기술함과 동시에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현재까지 근 100여 년 사이의 송광사 편찬의 과정을 알 수 있게 했다. 내용의 구성은 당시 송광사 기간지였던 불의례보 내용을 근간으로 했고 문화재 전문위원 신영훈 선생의 46회에 걸친 송광사와 대웅보정 건립과정 연재를 실어 뛰어난 문화재적 가치를 다시 살피도록 했다. 불사의 제반상, 특히 모연문, 연기문, 발언문, 해양문 등을 소개하여 후대 불사자들이 유념할 수 있는 부분은 불의례보의 내용도로 충실히 적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수많은 불사가 나지만 그 불사의 이면에 대한 기록은 누가 안 해놓으면 없잖아요. 그죠? 그건 너무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보고 좀 각 본사랑 이제 내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다 하는 얘기가, 우리도 이런 책을 누가 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려면은 결국은 그런 거예요. 누가 인물이 있어야 돼. 일을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물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업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은 그 도량의 역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더 빛을 발하겠죠. 그리고는 누군가는 써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 대한 것은 스님들에 대한 거 이렇게 밖에 학자들이 할지 저자들이 쓴 이런 거 보면 왠지 향기 없는 꽃 같아. 그냥 향기 없는 꽃 같아. 실감나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냥 남 얘기하듯이. 그래서 그게 정말로 어렵지요. 그죠? 그 다음에 사진은 송광사 사료를 비롯하여 현재까지의 도량과 스님들의 모습을 폭넓게 넣었다. 현호 스님 관련한 사진은 법륜사 홈페이지 외에 기타 산지한 것을 모았다. 특히 이 책이 현호 스님 송광사 제8차 중창불사를 기리기 위한 것이므로 현호 스님 일생에 편린이랄 수 있는 승가와 제가 불사에 인연 맺은 기억될 만한 분들의 사진을 실어 고마운 마음을 기리고자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것에 대한 이 책에 대한 이것은 여기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일러두기에 대해서 이제 썼고요. 이 글씨도 이게 이제 일중 김충현 선생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당대 최고의 이제 그게 서예가죠.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게 이제 썼던 그 글씨고, 전에는 송광사에다 이 글씨로 썼었거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걸 이제 찾아서 옛날 달력에서 저 글씨 모본을 따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삶은 한 사람이 살았던 것 그 자체이지만 그 삶을 비춰주는 것은 온전히 그 기억이다. 그 삶을 따라서, 여기 따라서를 빼서, 따라서 그 삶을 기억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야기를 내가 쓰는 방식이 그런 거야. 그 일과 사람이 아니고, 이제 시간이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현호 스님이 불사했던 이것을 생각하는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내가 그 당시 때 봤던 내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고 현호 스님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또 나는 그 당시를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말이 다르죠. 그래서 그 기억하고 있는 것. 그 기억을 쫓아서 쓰니까 이제 이야기가 훨씬 좀 그 동화처럼 되죠. 그래서 한번 여기 썼잖아요. 조계산 송광산은 나의 출가본서로서 이날까지 40여 년을 품어준 곳이다. 생각해보면 나는 입산 후 거의 3일 만에 이 세계의 경이로움을 모두 깨달았던 듯하다. 첫날 밤에 머리밑을 받친 것은 푹신한 베개 대신 단단한 목침이었고 세숫대야는 상하복으로 구분하여 얼굴과 발을 씻는 그릇이 달랐다. 그리고 뜨거운 물은 반드시 찬물을 섞어 열기를 식힌 후에 버림으로써 하수구의 미물들이 죽지 않도록 했다. 목침은 달콤한 잠을 경계하는 것이고 대하의 구분은 몸을 정결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뜨거운 물을 하수구에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은 이곳이 거룩한 불살생의 자비 도량을 잊지 말라는 뜻이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한없이 뜨거워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총무스님 지금 우리 행자실이나 여기 그 강원이나 이런 데서는 벽에를 어떻게 쓰나요? 목침 쓰나요? 그냥 벽에 쓰나요? 그죠? 아니 이거 이제 BTN에 가서 이제 그 인터뷰를 그걸 해서 이제 방송을 뭐 하는데 그 진행하는 그 비구니 스님이 비구 스님들은 목침을 쓰세요 이러더라고. 자기들은 그냥 벽에를 썼는가 봐. 그래서 우리는 그 목침을 쓰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스님들이 그 생활하는 이 작은 거지만 그 정말 불교적인 거잖아요. 그죠? 목침에서 잠 깊이 자는 것을 경계하는 거고 뜨거운 물을 함부로 여러분 주방에서 일할 때도 어떻게 하세요? 뜨거운 물을 그냥 버리면 안 돼. 절대. 찬물을 섞어서 보내야지. 그 다음에 세수대야 발 씻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릇이 달라. 그런 것이 이렇게 처음에 와서 그런 걸 이제 시작되고, 그게 신기하고, 그래, 참 거룩하게 생각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매토막이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송광사 때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이 송광사는 이 도량이 존엄하고 숭고하게 생각됐는지를, 이런 것을 이제 몇 마디를 함으로 해서 분위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걸 쓴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랬잖아요. 스스로는 이 책을 800년 송광사 산문의 역사 중에 1980년대라는 10년의 CT 한 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열의를 가졌다. 그리고 이제 그 뭐냐면은 보통 그 스님들이고 이렇게 책 같은 거 내면 다 돌아가시고 나서 내잖아요. 그죠? 나는 그게 의미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했지. 나는, 당신의 제자가 쓴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 손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도록 나는 딱 그렇게 보게 해드리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니까 얼마나 이렇게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 미수가, 이제 88세, 미수가 가까우는 연세에도 돋보기를 쓰지 않고 글자를 볼 수 있는 은사스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쓴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사실이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그 사람을 위해 써볼 수 있었다는 기쁨이기도 하고 그런 인생에 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고마움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 할 때 사진을 이제 내가 어떻게 구상을 했냐면 조계산 저 위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흘러오고 송광사 이제 그 사진으로 100년 전의 모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이제 산문부터 있잖아요. 올라와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 싶었어. 가지고 사진들이 이것저것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참 고르고 하는 게 보통이 아닌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조계사는 이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려 송광사를 낳았다. 이래서. 예? 그죠? 예. 송광사는 어디 뭐 바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송광사는 공부하는 도량이고 인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예. 다른데 구경할 게 없거든. 앞이 뭐 툭 트여서 화엄사처럼 섬진강이 보이고 앞이 툭 트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앞이 툭 트이는 이런 데에는 돌을 못 닦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툭 트이는데 뭐가 마음에 쌓여서 공부를 닦겠어요? 아니, 그래요. 인생이 편안하고 좋은 거 기대하지 마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마음에 답답하고 뭔가 응어리가 지고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지. 뭐 계속 뭐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데 뭐가 마음에 답답해서 도도 답답한 마음이 하는 거예요. 도도. 그죠? 이 말이 멋있지 않아? 너무 멋져요. 네, 멋있죠? 앞으로 박수 칠 일 더 많아. 치죠 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사진을 어떻게 했느냐. 대웅보전과 송광사의 전경 있잖아요. 사계. 이 모습을 계속 다양하게 나오게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그 두 개에 딱 붙들어 놓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조계사님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딱 대웅전이 나왔잖아요. 이건 뭐예요? 처음에 이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대웅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그러니까 주인공을 이제 바로 한번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죠? 건강살림 기간이다 보니까. 그때는 이것 하기 전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편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보면 종고루 앞에도 있고, 종무소 벽이나 이거 봤지요? 나는 이걸 볼 때, 아, 저건 언젠가는 반드시 쓸 때가 있다. 내가 하면서 항상 내가 유심히 봐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요. 뭐 남들 뭐 더 어디 깊은 데 가서 보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보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놨다가 반드시 쓰고 살리고 이러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선비가 글을 쓰는 게 아니고 글을 쓰는 사람이 선비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귀신까지도 선비를 좋아한다 이래. 왜냐하면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담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비를, 글 쓰는 사람을, 하늘과 땅, 귀신도 글 쓰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진을 표지로도 써볼까 이제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나도 그렇게 종무소나 그 도량에 그 종무소 벽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내가 이제 그림한테 그러는 거지. 아, 내가 당신을 반드시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동영상 있잖아요. 우리는 동영상이 가장 잘 표현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동영상은 한계가 있어. 뭐가 있어요? 반드시 기계가 있어야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계가 없으면 못 봐. 그렇죠? 별 뭐 들어도 몰라. 그 다음에 글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중요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림이 전혀 다르게 그려져. 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진은 그 한 장이면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줘. 1856년에서 1951년에 있었던 옛날의 대웅전이야. 그 다음에 뭐요? 61년에서 84년까지 우리가 출가해서는 여기서 예불을 했어. 여기서. 여기서 예불을 했어. 그 다음에 여기는 88년부터 이제니까 어때요?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송광사 대웅전의 모습 이 세 장이니까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도 이걸 하면서 정말 그 사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더 얼마나 그게 위대한 건지를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대웅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일제시대 때 1910년이나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송광사, 여기가 이제 지금 문수전이나 도성당 있는 이때인데, 여기가 밭이었어, 밭. 밭이고. 그러죠. 그리고 봐요. 이 설법전이고 지금 삼일암인데 관음전이고, 옛날엔 지금 여기가 담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그 옆으로 해서 그 네 건물이 있었어요. 이게 국사전이고. 저는 다르죠. 그리고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건 빨리 써야 되겠다 싶은 게, 이놈의 도량이 뭐 매일 변해, 매일. 그 내가 전에 한번 임의할 때도 뭐 그렇구만. 왜 그렇게 도량에 나무를 비워대고 그렇게 파대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한번 안 적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 사진. 이게 지금 사자루고. 전에는 사자루 이 앞으로 해서 이게 후원이 있으면 이게 그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해서 후원에 그 차도 들어오고 이렇게 도량이 다 소통이 됐거든. 계단 있잖아요. 중국의 사찰도 그래요. 그 계단이나 축대가 이렇게 그 층층이 있잖아요. 이것은 교종이나 율종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뭘만 하면 계단을 쌓고 이렇게 해. 근데 선종 사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평범하게 뭐 발에도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 평이하게 하고, 율종이나 교종 같은 데는 그렇게 자꾸 계단을 막 하고. 그리고 송광산에 옛날부터서 여기는 도량이 뭐 새와 같다, 또 뭐 그 배와 같은 형국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량에 무거운 돌을 놓으면 안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송광산은 탑이 없잖아요. 그래서 송광산은 자꾸 그 돌 같은 거 자꾸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돼. 도량이 무거워지면 안 돼. 그렇죠. 이게 이제 6.25 전쟁 때 불이 나서 가운데 불이 이렇게 다 탔어. 다 탔던 모습이야. 그리고 이제 다시 복원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게 뭐냐면 박물관을 제일 먼저, 이제 송광사 국보나 보물들이 많으니까 박물관을 먼저 세웠다 이래요. 이제 점차 복원되고 있죠. 대웅전에 이게 설법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선사가 생기고 이랬죠. 저기가 이제 그 수선사 설법전이고 이래요. 그리고 이것은 송광사 규량각에 있는 1886년도에 만들어진 그 지도인데, 이게 이제 그 규량각에 있어요. 서울대각이 규량각이 있고. 송광사가 이제 800년 역사인데, 송광사 역사에 대한 기록 있잖아요. 기록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 1930년 그때 돌아가신 금명보정 스님이 조계산 송광사 사고를 쳤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전국의 모든 뭐 그 유림이고 사찰이고 이런 모든 데에 전부 그게 그 명령을 내려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비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금성문이라 그래. 비석이고 그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하고, 또 이런 큰 사찰 같은 데는 그 사고를 써라, 그 역사를 이렇게 쓰도록 해라 이래. 그래서 1910년도 이때부터서 우리나라에 사고 편찬 붐이 불었어. 그 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금명보정 스님이 네 권으로 뭐 산림부, 대중부 뭐 이렇게 해서 네 권을 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965년도에 기산석진 스님이 이게 이제 송광사 사지를 썼어요. 이것은 150페이지인가 되나? 짧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송광사 역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쓴 걸로 치면 이 책이 한 세 번째쯤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800년 역사에 없어. 세 사람 썼어, 세 사람. 그죠? 프롤로그.
내가 이제 처음에는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내가 사진을 뭐 안 쳐봤어요. 너무너무 이제 힘들고 뭐 한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꾸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니까 점차 사진과 글들이 자기 자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서서히 이제 빈틈이 보이는 거야, 빈틈이.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빈틈이 남는 것은 지면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승보전에 있는 뒤에 벽화들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활용해서 중간중간에 좀 넣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지면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자 해가지고, 육조 해능 스님이 바위를 어린데 출가했는데, 바위를, 방아를 저것을 이제 딛는데 눌러지지가 않아. 몸이 가벼우니까. 그래서 돌을 짊어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보고는 생각을 너무 깊이 하지 마요. 이제 이걸 보고 3번 똑똑 두드리면서 뒷짐지고 가서 밤 3경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유기에서도 그렇게 장면이 나오더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 승보전 후백의 육조인흥 스님, 행자 시절 벽화, 몸이 가벼워 돌을 메고 방아를 찢는 모습, 서는 해능 이후 물 깊고 나무하는 일상성 속에서 깊이를 더해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내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한 700페이지 정도 써볼 거라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높이 가려면 어때요? 아래부터 토대를 차근차근히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이제 논문 쓰듯이 지필, 개요와 방향 이제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체계적으로 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책을 쓰고 여기저기 보내드렸는데 딱 두 분이 참 마음이 이렇게 인상 깊었어. 이제 한 분은 우리 대웅전이나 부처님 이렇게 불상 감수하신 간송미술관에 최한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 우리나라 이제 추사나 겸재 이 1인자죠, 연구.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은사 스님하고 송광산할지 뭐 법륜사 이런데 불사 이렇게 뭐 할 때 감수 같은 것을 하고 저도 굉장히 잘 알죠. 근데 그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 나도 알긴 알지만 그렇게까지 뭐 하진 않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감격해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 그래서 내가 왜 이분이 나한테 전화를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글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 작품이나 작가가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글을 쓴 무대를 가보거든요. 근데 글 쓰는 사람들 서양 어디 할 것 없이 다 그래, 보면은. 사람들이 누가 정말 내 마음에 흠모하는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쓴 작품의 무대를 할지 그 사람이 살았던 곳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가본다고요. 가보고 싶은 게 있어. 근데 나한테 그렇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왜 이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다시 책장에서 그분이 썼던 옛날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했을까? 이것을 한번 내가 이제 일부러 본 적이 있고, 또 한 분은 동대 총장 하셨고, 지금 이제 원로위원 하시는 거기 보광 스님이라고 계신데, 그 이제 한 학기 수업을 듣고 있었죠. 근데 그 스님께서 전화가 오셨어. 그러면서 너무 훌륭하다고 막 칭찬해 주시면서 낙산사의 그쪽 문중에 누구 스님이 박사 논문을 쓴다 그래서 아니 다른 거 쓰지 말고 낙산사 큰 불 났잖아요. 그 복원 과정을 가지고 글을 써봐 해가지고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은 거기 비하면은 이거 정말 박사 논문이야 이 자체로.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말하자면 이제
이제 그렇게 그 논문 쓰듯이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올라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스님은 누구한테 붓글씨를 막 써주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혼자서는 좀 막 쓰고 안 두고. 근데 나만 좀 몇 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제 선열락인데 우리가 그 공양간을 선열당이라 그래. 선열당.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냥 밥을 먹지만은 밥을 먹는 음식을 먹는 이 즐거움보다 선열 있잖아요. 도를 진리를 공부하고 닦는 이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공양을 하라는 뜻으로 해서 이제 선열당이라고 이래. 그래서 선열락이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부터 즐거운 불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뜻으로 이제 이 글을 썼어. 그래서 썼잖아요. 이제 송광사 제8차 중창불사의 장대한문을 열어보도록 하자. 이랬죠. 이제 산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송광사에서 그 뭐 필적계행이랄지 그 나온 그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또 거기에서 좋은 사진 그 쓰고 이제 이렇게 그 파일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 송광사 심리법곡길 1930년 송광면장 이창조 등이 헌수한 벚나무 3,000그루가 낙수에서 송광사까지 이어져 만들어진 길이다. 내가 이 사진은 반드시 넣고 싶었어. 이 사진은. 예.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봐봐요. 이 중간에 나무 한두 그루만 잘라내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진이란 게 너무너무 중요해. 지금은 이제 이런 사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 사진 넣고 싶었어, 이 사진. 그리고 우리 때만 해도 봄에 벚나무 피면은 뭐 매표소 밖으로는 잘 나가지도 않았어. 그래서 벚나무 벚꽃 피면은 우리가 구경 한 번씩 아래까지 나가고 이렇게 했었네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 그 곡천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의 그 정도까지 버스가 떨어지면 한 10리 넘어 되니까 그냥 걸어올 수도 있었어요. 걸어왔어. 그래 한 번은 떨어져서 거기 그 해담 스님이라고 되게 이렇게 그 얌전하시고 그 법정 스님 되게 좋아하시고 그랬어. 그 당시도 좀 되게 그 얌전하고 조용하고 이런 스님들은 다 법정 스님을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오후 한 4시인가 이렇게 돼서 버스가 이제 없어서 걸어왔거든요. 그러다가 그때도 이제 그 지금 주암댐 있는 데니까 보성이 쪽에서 강이 흘러. 강이. 한참 가는데 나보고 앉아보래. 그러면서 저 물결을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햇살에 물결이 막 부서지잖아요. 저걸 좀 보라고 이래. 근데 나는 그때 이제 뭐 20 이런 때니까 그런 감수성은 없잖아요. 근데 오니까는 스님들이 막 무슨 꽃 얘기하고 뭐 막 이러더라고. 뭐 나무 얘기하고 새 얘기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것도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스님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너 한번 보긴 봤지. 근데 나는 그 강물보다도 그 스님 얼굴을 더 오래 봤다니까.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도 좋아하면 애청마하면 가끔씩 그 스님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때도 그 생각했지. 이 바닥에 살아남으려면 저렇게 물도 한참 보고 있어야 되고 왜냐면 그때는 모든 것이 나한테는 의문이고 모든 것이 공부고 막 그랬으니까. 너무 아름답죠. 그래가지고 그 주암면장 있잖아요. 여기 누구한테 주암면장한테 이것 좀 하나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이 장면을 꼭 좀 보여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딱 보고는
그 주한민정이 그러더라대. 저도 나무를 심어야 되겠네요. 이러는. 그죠?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그 논어 얘기할 때 덕 불고 필유린이다. 덕은 애롭지 않다. 반드시 알아주는 사람이다. 이랬잖아요. 그 사람이 뭐 훗날 자기가 심었을 때 얼마나 누가 알아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이걸 찾아서 이렇게 다시 살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글이라는 게요. 그래서 그렇게 글과 문학이라는 게 그렇게 그 인류 정신사에 이렇게 훌륭한 거예요. 그죠? 너무 경이롭습니다. 박수 한번 아니, 더 나온다니까, 지금. 그 이제 송광사 그 표지석 있고, 저기 청량가. 그러니까 지금 그 이쪽 아래 길로에서 또 두 군데가 지금 나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돼. 송광사 들어오면 반드시 저 청량각을 지나고, 청량이다, 우화각 있잖아요. 이게 다 도교에서 얘기하는 신선 세계로 가는 그것을 얘기해요. 청량이라는 이 세계도. 아니, 극락이 아니고 도교적인 그 세계관으로 한 거라니까요. 이게 청량각이. 그러니까 반드시 저 지나면서 물을 보면서 어때요? 묵은 때를 씻고 심신을 정하고 이렇게 자꾸 정갈한 마음으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저기를 통과하고 일주문을 해서 우화각을 지나고 이렇게 와요. 그러고 사천왕을 만나고 그리고 누각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고 이렇게 돼야 돼. 자꾸 길 여러 군데 만들면 안 돼요. 일주문. 또, 스님들하고 지나가는 거. 그 이제 그 사자로 해서 다시 이제 이 건물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그 뭐라 그러죠? 헤어질 결심 거기에도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 앞에서는 안 보이니까 아래 장면도 보여주고 여기서도 안 보여주면서 사자로 이 아름다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요. 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진이 260컷인데 본 내용이 한 500페이지 가까이 돼요. 500페이지 가까이 돼. 그러니까 본 뼈대가 충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진을 속된 말로 막 때려 넣어도 그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한 10년 단위로 넘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더 이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거기 재판할 때 좀 사진 보충하려고 더 그걸 이제 하고 있고. 더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올 봄에 그 유런장 스님이 그걸 보고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유런 스님들하고 강원의 학감 스님도 오고 해가지고 유런에서 처음에는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는 다시 2시간, 거기서도 이틀을 이렇게 그 스님들하고 공부하고 했다니까. 그랬더니 그 유런 그 스님들이 특강 중에서 제일 재밌어요. 그런데 당연하지. 이 얘기가 제일 재밌지. 공부보다 이런 얘기가 재밌지. 이제 봐요. 이게 그 사천왕을 놓고 그 쓴 사진도 많아. 그럼 어떤 것을 내 책하고 이제 어울리게 배열해 갈까?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이야기를 엮어가야 되잖아요. 많아. 그래서 그 중에 뭘 할까 하다가 이 사진을 하자. 이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죠? 이런 거 되잖아요. 어서 오세요. 맞아. 웰컴 투 송광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사진을 넣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좋죠. 그래서 뭐라 해서, 해묵군 서고에서 건진 이야기. 그러니까 저런 것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처음부터서 뭘 찾아가는 게 아니고, 앞에 이야기가 좀 풀어가다가,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그 어떤 그 이야기의 이제 근원을 찾아서 옛날 얘기부터 시작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해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이렇게 그 관심 있게 보고 했죠. 그래서 저렇게 하다가 이제 해묵군 서고에서 건진 이야기에서 그 아까 그 불일해 보고 합본집 10년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펼쳐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사진도 이렇게 하니까 그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어떤 속에서 이 이야기가 있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사진을 이렇게 골랐고. 이게 이제 불일해보의 참가자. 그리고 보세요. 전국에서 지금 사보나 이런 것들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 돈 많이 들어요. 요즘은 다 칼라판으로 하잖아요. 돈 많이 들어. 그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작 그 회보 속에서 다시 이야기를 살려서 뭐 그 책을 이렇게 뭐 다시 쓴다 할지 이런 경우 없잖아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거 다 그 시주 돈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맨 처음 불일해보 이제 만든 거, 이 불일의 마크 있잖아요. 이게 팔정도고, 이게 이제 그 현호 스님인데, 이거 이제 스님이 이거 도안을 만든 거야. 불일의 마크를. 이게 팔정도고 이렇게 해서. 그 구산 스님 말씀. 이렇게 해서 창관사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불일해보 그거 이제 그 시작되는 거죠. 천거부 세월이 흘러도 옛날이 아니고 만세에 걸쳐 다만긴 이게 이제 해인사 그 일주문에 이 말이 있어. 그래서 저도 해인사 살 때 이렇게 아침에나 그 도랑에 걸을 때면 일주문에 그 글씨 그 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아름다운 그리고 이 유서 깊은 이 도랑에 말하면 그 어떤 그 장대함을 보여주는 이런 글 같아서 저 글이 이렇게 좋아서 항상 이렇게 보고 했는데 여기다 이제 그렇게 살렸네요. 여기 했잖아요. 이 개송은 해인사 일주문 양 기둥에 걸려 있는 주련의 글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사진들 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공백이 있어서 뭐 하다가 이게 구산 스님이시고 키가 작으셔서 여고생하고 똑같다. 이렇게 누구 오시면 조용.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가사장사 믿고 그 기념 촬영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랬어. 그래서 이런 거 그랬잖아. 수학여행 기념해서 1970년 7월 23일 이제 이게 있어서 저런 것만 봐도 이제 구산 스님의 일면이랄지 옛날에 어쩌는지 저 사진 한 장만 봐도 그런 분위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진을 처음에는 늘 생각은 못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빈 공간이 나서 넣고 불일이 뜨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그 가사불사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불일해보를 보면서 그때 당시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뜻깊은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이제 써가고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1915년 우리 거기 모구가풍 쓴 분 있잖아요. 모구가풍 글씨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염제 선생이 쓴 건데 그분이 또 그림을 그렸어. 송광사 그 정정도 이렇게 보조국사. 아까 그 박물관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걸 이제 보조 스님이 모시고 다녔고, 이게 뭐냐면은, 여기 있을 때는 보조국사 목욕회, 이제 신발이라 그러나? 목욕회를 딛고 서서 몸을 말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때는 고려시대 때는 목화가 없었어요. 그 당시 때는. 문익점이 그거 목화 들어온 게 언제예요? 예? 조선시대 때죠. 고려시대 때는 목화가 없었어. 일본도 그렇고,
목화가 들어옴으로 해서 사람들이 겨울에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따뜻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화가 이게 엄청나게 인류 그 문명사에서도 중요해. 겨울에는 옛날에 그렇게 많이 안 다녀서 먼 데까지 추우니까. 근데 목화섬을 이미 들어오니까 따뜻하게 입고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했다고요. 그때 타월이 어디가 있어, 타월이. 그러니까 보조 스님이 이 신발을 위에 이게 조금 약간 두꺼워. 여기 위에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리시는 거.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처음에 글에는 그런 것도 썼어. 이 길이와 넓이가 뭐 몇 센치인데 그 내 발을 재보니 몇 센치더라 이런 얘기까지 막 쓰고 있는데 너무 이야기가 산만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지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역사 얘기했지만 보조 스님께서 했지만 보조 스님이 실제 그리고 우리 장삼 있잖아요. 이게 6.25 불나기 전에 송강사 박물관에 있었어. 그러니까 보조 스님이 이 장삼을 본따서 성철 스님이 그때 봉암사에 계실 때 장삼을 만들고 송강사도 이렇게 우리 장삼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이때는 이렇게 장삼이 길지 않고 천이 귀하니까 그냥 거기에 보통 사람들 우리 저고리 입는 거 있잖아요. 두루마기 같은 거. 그 정도에서. 그거는 몰라.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었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보조 스님 당시를 상상해 볼 수 있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 그냥 법문이나 뭐 시집이나 이런 것만 있지 이렇게 써놓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 스님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야. 아, 그렇게 성격이 참 찬찬하셨구나. 뭐, 그려. 이런 정도 이제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기 일주문인데 이게 고향수 있잖아요. 보조 스님이 이제 이거 지팡이를 심었는데 내가 다시 오면 꽃이 필 거다 이제 이랬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뭐냐면은 세월각 척주각인데 이게 영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는 관욕은 초제에 지내기 전에 입회를 모셔오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49제 때 하지요. 그래서 이 척주각은 대웅전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월각은 대웅전에서 보면 입구 쪽으로 약간 몸을 좀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여자 영가는 바로 부처님을 보기가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좀 돌려놨다고 이래. 참 아름답죠? 세심하지. 근데 우리 전에만 해도 실제 저기서 입회를 모셔놨다가 하고 그랬다고 그래. 보조스님 감로탑이 있고. 여기 있잖아요. 송광사의 800년 정신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진주 하늘이 경매에 올랐습니다. 아무도 진주를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진주는 자기를 사고 말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고귀한 거니까 보조국사 원불 있잖아요. 그 국보. 이제 그걸 얘기하죠. 너무 진귀한 것은 값이 없다는 거야. 값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나씩 쓰고 그게 이제 도난을 당했거든. 도난을 당했거든. 그래가지고 황산덕 당시 법무장관이 그것을 그러니까 박물관에 있었는데 도난이 당해서 근데 그게 누가 그 다음날 오전에 이렇게 누가 이제 관람으로 왔대.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해서 해가지고 전국 항만이나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때 벌써 오후에 인천에 왔더라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저 고물상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게 문화재. 그때 당시에 그런 도난이 많았으니까. 그럼 그걸 뭐 하면서 얘기하니까는 이제 그 순간 이렇게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이것은 감정해보고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럼 내일 오라고 이렇게 해놓고는 신고해서 이게 반출이 안 됐어. 또 뭐 일제시대 때는 또 거기 그 보조 스님 그게 사리 잡혔잖아요. 그 사리를 뭐 해가지고 막 도망을 갔대.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데 새벽에 됐는데 밤새 이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고 이래.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최순우 박물관장, 현호 스님, 그 보성 스님 이렇게 해서 박물관에서 이제 찾아오기 위해서 한번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쓰기가 이제 숭광사 이야기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게 누가 대중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법정 스님이 법정 스님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 이야기를 이제 양념 담아 넣고 하니까 이야기가 되게 재밌게 써지죠. 쉬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래도 한 5분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